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건강관리 참 어렵죠. 운동을 해도 피곤하고 식단을 바꿔도 뱃살은 그대로고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제대로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침에 소금물 마셨더니 혈당이 내려갔다.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사라졌다. 하지만 반대로 소금물은 혈압을 높인다.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런 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세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포는 왜 피곤할까?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하루 종일 산소를 들이마시고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이 세포들이 점점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포의 표면, 즉 세포막이 굳기 때문입니다. 세포막은 영양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는 문입니다. 이 문이 유연해야 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노화가 반복되면 이 문이 점점 닫혀버립니다. 그 결과 먹은 음식의 영양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죠. 혈액 속에는 당이 넘치는데 세포는 굶주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남은 당은 지방으로 쌓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뱃살로 변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가 안 된다고 자책하지만 사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세포의 상태입니다. 세포의 문을 닫게 만드는 세 가지 원인. 첫 번째는 기름의 질입니다. 세포막은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 튀김, 인스턴트, 소시지, 버터, 마가린 같은 식품들은 대부분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습니다. 이런 지방들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 문이 부드럽게 열리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들기름, 견과류 같은 지방은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수면 부족, 자외선,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만들어 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이 녹슬 듯 손상되면 문이 닫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세포는 전기 신호를 통해 영양과 수분을 교환합니다. 이 전기 신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에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세포의 문이 열리지 않고 결국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몸이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식사를 해도 힘이 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이 하는 일, 밤새 우리의 몸은 쉬지 않습니다. 호흡, 땀, 체온 조절을 하며 수분과 미네랄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기 전에 커피부터 마시거나 그냥 바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은 이미 살짝 건조한 상태입니다. 이때 미네랄이 들어간 물을 마시면 세포가 깨어납니다. 소금물의 핵심은 단순히 짠맛이 아닙니다.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물에 소금 한 꼬집, 딱 그 정도의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그 순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세포는 다시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올바른 소금물 루틴. 아침 소금물 루틴은 간단하지만 제대로 해야 효과를 봅니다.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일 때 물의 온도 미지근하게 약 40도 정도,
양 20만 250ml, 종이컵 1컵 정도. 소금의 양 1000g 또는 핑크솔트 한 꼬집, 약 0.3g. 마시는 방법: 천천히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입안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됩니다. 이후 20분 아무것도 먹지 말고 스트레칭이나 명상하기. 이 과정을 루틴으로 만들면 몸이 이 시간엔 회복이 온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 마트에 가면 정말 많은 종류의 소금이 있죠. 정제염, 천일염, 핑크솔트, 주염, 용소금까지. 정제염은 하얗고 깨끗하지만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짠맛만 존재합니다. 반면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적으로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라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핑크솔트는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이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주염은 미네랄 농도가 더 높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싼 소금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천연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라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어떤 소금을 쓰느냐보다 매일 꾸준히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할 점: 소금물은 어디까지나 건강 루틴이지 치료법이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또 처음 며칠은 소변이 잦아지거나 몸이 조금 붓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몸이 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35일 정도 지나면 안정됩니다. 하지만 어지럽거나 속이 쓰리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만 마시세요. 농도가 너무 짙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항상 살짝 짭조름한 정도가 적정 농도입니다. 소금물 루틴과 함께하면 좋은 습관: 하루를 시작할 때 물 한 잔을 마시며 호흡을 3번 해보세요.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오늘의 첫 산소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말해보세요. 오늘 내 몸이 깨어난다. 이 한마디가 진짜 루틴의 완성입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은 몸의 리듬을 닮습니다. 소금물은 그 연결의 시작점이에요. 실제 체험 이야기: 제가 만난 한 60대 여성분은 매일 아침 얼굴 붓기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꺼풀이 무겁고 발등이 부어서 신발을 신기 힘들었죠. 그분이 아침 소금물 루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붓기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2주째에는 피부가 훨씬 맑아졌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수분이 빠진 게 아니라 세포의 수분 순환이 정상화된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분은 항상 피곤하고 감기가 자주 걸렸는데 소금물 루틴과 함께 하루 30분 걷기를 병행하면서 3개월 만에 피로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아침 루틴의 심리적 효과: 소금물은 단지 미네랄 보충이 아닙니다. 루틴이라는 안정감을 주는 도구입니다. 사람의 몸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하면 신경계와 호르몬이 그 리듬에 맞춰 작동합니다. 이건 단순히 몸의 회복을 넘어 감정의 안정, 스트레스 완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며 하루를 정돈하는 사람들은 이후의 시간 동안 집중력이 높고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포가 건강해지면 감정도 건강해집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소금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세포의 리셋 버튼입니다. 핵심은 소금이 아니라 그 소금물 한 잔을 통해 몸을 돌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의식이에요. 물 한 잔, 호흡 3번, 감사 한 문장.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바꿉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내 세포가 깨어나고 내 몸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 한 잔의 물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 루틴을 만들어가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맑고 단단해지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